안녕하세요. 강남 주민연사 대치동에 사는 주부 신소라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지만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번아웃이 오고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고갈되는 경우도 있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육아와 친정 부모님의 병환으로 제 마음이 많이 지친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몇 년간 도서관을 이용하고 예술 관련 동아리와 여러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며 제 삶이 달라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 이야기가 도서관과 책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업주부로서 제 지난 삶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이들 챙기기에 바빠 피곤에 찌들었던 12년. 온갖 집안일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정신없어 제 인생에서 나라는 주어는 늘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데 삶의 우선순위에 나 대신 엄마라는 자리가 늘 먼저였죠. 아이들에게 무엇 해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은 엄마라면 늘 하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들 곁에서 최대한 챙기려 애썼고 혹시 놓치는 건 없는지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엄마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는 시간에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지만 그렇게 가끔씩 갖는 소확행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요. 이런 제 일상의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4년 전 강남으로 이사 온 후였습니다. 아이들 독서 토론에 필요한 책들을 도서관에서 찾아보았는데 걸어서 갈 만한 도서관이 주변에 4군데나 있는 것을 알고서 얼마나 반갑던지요. 게다가 도서관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할지 도서관에 갈 때마다 게시판의 포스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과 대상 연령이 맞으면 바로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했고요. 물론 저를 위해서도 신청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간 평일 오전밖에 시간 낼 수 없는 제한적 상황이어도 새로운 걸 배운다는 기쁨에 들떠 집으로 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힘든 일상에서도 나를 힐링하는 방법을 도서관을 통해 발견한 겁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이 동네에 이사 오기 전까지 무척 망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의 환경에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더욱 만족스러운 것은 나를 위한 일상의 변화가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신청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무척 흥미를 느끼고 다른 수업은 더 없는지 궁금해했으며 빌려다 준 관련 도서는 며칠 만에 다 읽고 다른 책들도 빌려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함께 읽으며 소감을 서로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책이 아이들과 대화 통로가 되었고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죠.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정도가 아들과 딸이 각자 다른 걸 깨달았고 아이들의 취향을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좋아하는 분야와 관심이 덜한 분야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왜 이걸 하지 않느냐고 권유하며 실랑이를 벌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적성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하니까 배워야 한다고,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숙제를 안 하면 화가 나 밥도 주지 않던 모진 엄마였던 제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듯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학교, 학원, 도서관의 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던 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연달아 편찮으신 우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을 뵈러 먼 길을 오고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이전만큼 챙겨주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수업 일정과 준비물을 같이 챙기던 엄마가 옆자리를 비우자 아이들은 수업 준비는 물론 식사 준비까지 알아서 챙겨야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 가득했지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친정 부모님께서 편찮으신 이 시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평생 한이 맺힐 건 분명했습니다. 안쓰럽게도 아이들은 엄마를 이해했지만 아직은 초등학생이기에 그 빈자리를 힘들어했습니다.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계실 정도로 위중하셨던 친정어머니께서는 의식을 회복하고서도 거동을 못하셨기에 몇 달간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간신히 걸으실 수 있게 되자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퇴원하셨어요. 연말 연시를 병원에서 외로이 보내기 싫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학이라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아야 하는데 친정어머니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서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집안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하루에도 사망자가 여럿 발생하고 확진되어 격리되는 사람들은 고열과 엄청난 통증에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자 친정어머니의 재활치료를 도우러 가는 횟수는 부쩍 줄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간호를 위해 병원에 갈 때도 아이들 도서관 수업이나 저의 도서관 동아리 활동은 가급적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음에도 결국 도서관도 전면 휴관을 하게 되었고요.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간호하러 외출하는 것도 걱정되고 그나마 삶의 낙인 도서관 이용도 전혀 할 수 없으니 매일의 시간이 우중충한 회색으로 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집에서 공부만 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생각 같았고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걱정만 하기에는 소중한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한 사회 분위기처럼 제 마음도 답답해져 가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도서관 수업이 조심스럽게 재개가 되더군요. 그 덕분에 제 삶의 일부가 된 도서관 동아리 활동과 수업 참여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지만 여럿이 함께 책을 읽고 소감과 생각을 나누는 기쁨을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들 키우면서 책 한 권 읽으려면 모두 자는 밤에 읽기 시작해 새벽까지 시간을 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랬던 제가 독서 동아리에서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고 때로는 힘을 내라고 서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 동아리에서는 멘토 선생님과 신간 그림책을 읽고 색깔에 대한 수업도 들으며 자주 접해보지 못한 미술 분야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와 함께 한 해 한 해 보내면서도 동아리 회원들과 그림책을 만들고 동화 습작을 묶은 작품집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전시를 해보는 놀라운 경험도 했고요. 미술관에서만 보던 캔버스에 제 얼굴을 표현한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같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세이집을 또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을 챙기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동아리 활동을 포기하는 건 힘든 결정입니다. 때로는 아이들 학교 일로 부득이하게 빠지거나 바쁜 일정에 쫓겨 책을 다 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게 참여해도 이야기 나누는 순간에 미처 알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렇게 저는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타당한 이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불만과 불평이라고 볼 수 있던 부분들을 다른 시간으로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집처럼 아늑하게 느껴지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통해 저는 분명 4년여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식구들을 보살피고 책임지며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소진되어 가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동아리 활동과 기류의 인문학, 그리고 지혜학교 등 여러 수업을 통해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나가니 저를 위한 시간이 행복으로 넘쳤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죠. 둘째,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떤 집안일을 먼저 하고 아이들 공부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 엄마로서 주부로서 해야 할 일에만 초점을 맞추어 하루 일정을 짜던 저였습니다만 오늘은 무슨 수업과 어느 동아리에 참여하는 날일까? 라는 들뜬 마음으로 다이어리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의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즐거움에 아무리 피곤하고 때로는 아이들 식사를 챙기다가 수업 시간에 늦더라도 기어코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도록 마음속으로 저를 다독이곤 합니다. 셋째,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는 게 내 할 일이고 내 삶의 목표지 라고만 생각했던 제게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 아이와 3년쯤 후 무엇을 이룰 건지 얘기하다가 아이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목표를 세우고 저도 나름대로 글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품어봅니다. 즐기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를 위한 자리도 마련해 둘 것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듯 저도 한 여성으로서 꿈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아이들만 바라보는 50대 엄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희망차게 살아가는 50대 여성으로 말이죠. 저에게 삶의 전환점을 가지게 한 알찬 수업을 기획하시는 강남구 여러 도서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언으로 제 삶에 더욱 애정을 갖고 열심히 살려는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깊은 절망 속에서 던져두었던 연필을 다시 쥐고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 저의 도서관 활동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도서관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리모델링되어 깨끗한 강남구 통합도서관들을 꼭 찾아보세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의 꿈틀거리는 지적인 욕망을 채울 보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고 그 기쁨을 분명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